공부하라는 얘기에서 또 공부 열심히 하십니다.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공부에 대한 방향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이제 주식 한 계좌 보니까 마이너스 30%. 좀 공부해야겠다. 주식시장은요. 투신자판입니다. 팬데믹 후에 상당히 그 삼성전자 고점 형성할 때 그 연기금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스피 PR이 12배가 넘어가면서부터 팔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계속 비난을 들으면서도 그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당연히 연기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올해 이제 우리 국내 주식 비중이 또 그렇게 사실 그렇게 연기금이 확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PR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면 지금 정도 11배 밑으로 떨어지면 과연 연기금이 다시 사줄 거냐라는 부분도 상당히 의문이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조금 다양성을 보고는 연기금이 조금 변했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알잖아. 왜 그래? 아니, 정권이 바뀌면 또 기관들도 한 네. 번씩은 그렇죠. 해줘야지. 그래서 그게 좀 네. 약간 기대를 가지고 봐도 되는지 대표님 보실 때는 좀 어떠신가요? 그런데 뭐 정치 얘기하면 안 되죠. 예, 그냥 그렇다. 예. 서둘러 고모님께서 막았으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 정도까지만 보는데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지금 연기금이 지금 자금 움직일 때는 딱 하나입니다. 뭐 한국 시장이 좋아서 한국 시장이 싸서 이런 것도 아니고요. 자기네 기본 운용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서 거기서 또 자금 책정하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벌써 이제 모개년 계획, 뭐 10개년 장기 계획들 다 나와 있는 입장에서 자세히 보게 되면 한국 시장의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는 일단 발을 빼고 네, 해외 시장 늘리겠다, 대체 투자 늘리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근데 또 작년 같은 경우도 2020년, 2021년도 그랬죠. 이게 주가가 갑자기 올라오다 보니까 국내 시장 비중이 지금 그전까지는 뭐 10%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주가가 올라오니까 뭐 12%, 13%까지 되다 보면 늘어나는 부분들을 계속 덜어냈어야 됐죠. 그러니까 뭐 시장이 뭐 고평가다 이런 것보다 기계적으로 그냥 물량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온 상황 쪽에서 계속 팔다 보니까 동학개미 분들은 화나죠. 네. 아니 우리가 낸 세금에서 운용하는 기금인 연기금인데 그거를 또 그렇죠. 우리가 받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짜증은 났지만 짜증났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운용 계획도 조금 바꿔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넓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싶은데 앞서 고모님 말씀하셨듯이 그렇다고 연기금 입장 쪽에서 이제 점점 기금 금액은 커지는데 한국 시장을 높이기 위하면 시가총액이 글로벌에서 뭐 2%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변동이 커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집중할 수도 없고 어차피 해외로 나가는데 일단 욕은 먹겠지만 결국에는 돈이나 벌어와라. 그렇죠. 이 심정이죠. 어디 가서든. 네. 그다음에 특히 기관장이 이렇게 교체될 시기에는 또 열심히 하셔야 되죠. 민감하죠. 네, 민감하게. 네. 기관장 얘기해서 근데 저기 오늘은 좀 빨리 끝내주면 안 돼요? 저기 전화 올 때가 있거든. 어디서 전화가 오시죠? 기관장으로 갈 수 있는 교체 그 네. 오늘이 청와대 원장님 혹시 마지막 방송? 뭐일 수도 있고 뭐 그러면 우리가 좀 패턴을 우리 투자를 하시는 분들 패턴을 봐야 되는데 사실 존버가 돈 버는 게 지난 10년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네. 존버를 했는데 지금은 진짜로 이제 선관이 좋아야 되는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공부를 이제 많이 하시고 해야 되는데 제가 돈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액수별로. 그래서 만약 100만 원 이하의 미만의 이제 이 주식을 운용을 하신 분들은 0.3% 수익률이. 그게 언제부터냐면 2000년 4월부터 요번 5월까지. 20년. 20년 네, 4월부터. 예. 그러면 30억 이상을 운용하셨던 분들은 8.7%.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 8.7%까지 가려고 그러면 귀찮아서라도 존버를 하신 것 같아요. 연평균입니까 이게? 네. 연평균 수익률? 그러니까 그 2년 동안에. 2년 동안 2년 총 동안에 수익률이요? 총. 그렇다면은 예. 이제 8.7%를 가진 30억 이상들은 사실 위험도가 많은 데는 안 넣으시거든요. 그렇죠. 대형주, 그렇죠. 기술주 뭐 이렇게 넣으시기 때문에 어떤 자기네들의 어떤 큰 뭐 기준점이 있겠지만 자꾸만 사고 파는 것이 과연 좋은 거냐 이런 부분부터 해서 이 자본이 많이 제가 했기 때문에 뭐 한다 이런 거보다는 일단 대형 투자금을 갖고 계시지만 외국에도
TSMC나 네. 대형주 뭐 이런 것들로 지금 많이 하셨고 사실 이제 비교해 보면 UPS 이런 데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UPS 보면 우리 대한통운이나 뭐 CJ통운 거기 보면은 좀 시총 뭐 10배, 20배 되는 거거든요. 거기 가죠. 로레알에 많이 드셨어요. 로레알을 보면은 우리 LG 생건하고는 10배, 아메리카시 보면 20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경쟁력과 가격 결정력을 가진 회사들의 뭐 대형주 위주로 가신 부분들이 하시면서 존버를 하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배울 점들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도 그 얼마 전에 예전에 한번 봤던 데이터인데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 분석으로 이렇게 해보면 그 추세 지표보다 변동성 지표가 10년치 데이터를 그때 보니까 더 높은 나라가 전 세계에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2-3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네. 이게 과연 진짜 이게 추세로 가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논문을 봤었는데 아마 이제 원장님 얘기하신 분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제가 그 원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수급을 놓고 한국의 저평가를 놓고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일 걱정 많이 하는 게 지금 아무래도 이제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가고 금리 인상 기조로 가서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이 자금은 전부 미국으로 가고 그럼 신흥국 정치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런 거 아닌가라는 의견과 또 과거에 우리가 금리 인상 시기를 보면 결국 뭐 초기에 돈은 달러 강세로 가겠지만 결국 그 달러 강세 자체가 가만히 있어서 돈이 안 되니 결국 그 강세화된 달러로 뭘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나중에 보면 결국엔 또 신흥국이 자금에 많이 유입되는 경우가 있더라 경험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시청자분들이 우려하는 그런 신흥국 자금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뭐 최근에 우리 증시가 올라간 것도 일단 뭐 환율이 지금 내려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인데요. 달러 강세는 앞으로 2년 동안은 지속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걸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금리 인상을 덮을 수 있는 실적을 갖고 나올 수 있는 부분. 자, 넷플릭스에만 들어도 넷플릭스가 이제 그 자기네들 2억 넘게가 지금 가입자가 있는데 가입자 20만 줄었다 그래서 14%가 줄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성에 대해서 담보를 못 주면 굉장히 매몰차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에서 어떤 옥석 가리기의 실력을 갖춰야 되는 그러니까 진짜 백이 실력이 나오는 게 지금부터 달러 강세에 쭉 가는 거고요. 지금 잘 알겠지만 미국이 무역 적자가 지금 GDP에 미치는 비중을 보면 마이너스 3.4%예요. 무역 적자만 나면 1분기 마이너스 1.4 났잖아요. 이거 플러스예요. 그래서 달러 강세로 갈 수가 없어요. 거기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2년은 우리가 사실 사고다발 구간에 들어가 있지만 달러 강세가 저렇게 가서는 자기네들도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두 분의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결국 지금 코스피가 이게 저평가되는 이런 부분은 단순하게 저평가 논리보다는 결국은 이제 종목 대응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렇죠. 실적에 기반을 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제 정말 선택이 중요한 시기고 전체 시장을 놓고 보기보다는 이제 개별적인 종목에 오히려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걸 가지고 평가하기보다는 종목으로 좀 집중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진짜 말은 이렇게 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원장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너무 그 피해가 큰 상황에서. 그렇죠. 보통 저희가 네. 공부하라는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네. 공부하라는 얘기에서 또 공부 열심히 하십니다.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공부에 대한 방향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이제 주식 한 계좌 보니까 마이너스 30%. 좀 공부해야겠다. 끌어올려야겠다. 그러면서 공부 많이 하시는 거에 가장 첫 번째가 보통 보면은 시장의 환율이 중요해. 환율 공부하시고 거기다가 또 연준 FOMC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그러면서 FOMC에 대해서 또 막 하면서 금리 움직이는 관계를 막 공부하시는데 이게 물론 매크로 환경들이 영향을 미치죠. 근데 그거를 제가 본 공부하다가 경제학자 되시려고요. 네. 아니면 기관장 되실 것도 아니고. 기관장님 원장님 고려하시면 될 것 전화를 같아요. 기다리시는. 우리 경제학을 다 배웠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 제가 보기엔 실질적으로 그냥 환경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금리 그냥 올라간다. 생각보다 빨리 올릴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그러면 금리 인상기 때 과거에는 어떤 섹터가 많이 움직였고 어떤 종목이 움직이는지 이거부터 찾아보기 시작하고 그러면 쭉 보다 보니까 그러면 이 회사들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거를 다들 원자재들은 올라가는데 그럼 이 회사가 그걸 안고 고스란히 뭐 제품을 만들어서 가격을 올려서 넘길 수 있다. 가격 전가력이죠. 이런 걸 갖고 있는 회사들을 쭉 찾아본다든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1분기 실적이 이번에 거의 다 발표됐습니다. 그러면 1분기 실적 쭉 발표해서 아마 여기서 이제 많이 밝혀졌죠. 인플레이션 이렇게 심한 시대에 실적이 좋았다는 얘기는 이게 다 전가력이 있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회사들 가지고 추려서 이런 거 뭐 재무 상태도 보고 이 회사에 대해서 직접 그 녹색창에 검색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걸 확인하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아이디어를 맞아요. 맞추는 게 좋죠. 오히려 매크로한 이런 얘기는 아마 저희 이제 계속 경제이스백 보시다 보면은 저희 고모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예. 사실 이렇게 물어보면요, 왜 이거 샀냐고 해서 막 캐묻잖아요. 그러면 끝에 진심을 얘기를 해요. 솔직히요, 옆집 순이 엄마가 얘기해 준 거예요. 항상 뇌동 매매를 너무 많이 하세요. 항상 옆집이 문제가 네, 옆집 물고 그다음에 이게 수익률이 나면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네. 이제 그게 꼴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나도 사야지. 네, 근데 하여튼 이 주식 시장은요 투신자판입니다. 또 아니 또 아, 이거 또 저번에 해석해야 썼어. 돼. 해석해야 돼요. 예. 투자는 신중하게 네. 자신의 판단만을 믿어야 돼요. 투신자판. 그래서 이제 누가 와서 선생님 있잖아요. 요번에 선생님한테 가르쳐 드리는 건데요. 요번에 이게 좋대요. 그러면 진짜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은 이 질문을 꼭 한번 가르쳐 주시는 분한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좋은 정보를 저한테 주십니까? 그 한마디에 이제 저쪽에서 아무런 대답을 못하면 이건 뻥이야. 왜냐면 자기가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게 뭐가 앞으로 뭐가 큰데 저건 질문 2번만 하면요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 지금 우리가 이제 주린이라든가 조금 이제 투자의 이 경험이 이제 짧으신 분들은 뇌동 매매를 많이 하세요. 그럴 때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면은 꼭 질문을 하십시오. 왜 그걸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자기 혼자 갖고서 돈 벌지. 이거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제가 많이 배우고 있는 짐 로저스가 얘기해 준 거예요. 지인이시라고 또 하시는데 위에 통화하시는 사이. 어르신이 또 얘기해 주시네. 예. 아니 뭐 거기나 나나 뭐 이제 뭐 그런데 그 얘기하는데 딱 와서 샀더라고요.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삼성이 뭐 한대, 삼성이 공장진데 그래서 왜 네가 이 정보를 나한테 주느냐. 사실 그것이 뇌동매매를 안 하고 자신의 판단으로 갖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존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존버 그러니까 오래 갖고 계시면서 수익이 나는 장은 끝났다고 보시는 거죠. 끝났습니다. 네, 끝나서 네. 사실 하여튼 지금 장은 오래 갖고 있는다 그래서 지금 수익이 나는 장은 절대 아니에요.